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육모가 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예상과는 달리 조금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개 정도 틀려야 뭐 1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어쨌든 여러분 육모는 모의평가입니다.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요. 너무 그 상실감에 빠져 있거나 자괴감 이렇게 들지 마시고 어쨌든 내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앞으로 구모 그리고 수능에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 또 뭐 문제가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학생들 아직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번호들을 발췌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시던지 해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기러기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다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뭐 문제를 읽거나 이렇게 다 하진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풀이를 할게요. 자, 보기 기억 바로 갑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당연히 물질 대사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과정,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 그렇죠. 체세포 분열로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 즉, 이 기러기는 화산섬에 서식하면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즉, 그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 굉장히 쉽습니다. 첫 페이지는 정말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 물질대사 바로 갑니다. 자, 가는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아미노산이라는, 이 단위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죠? 분해라는 키워드가 딱 있잖아요. 분해니까 이화작용.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포도당은 여러분 CHO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하면, CO2랑 H2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O2가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둘 다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물론 가에 관여하는 효소와 나에 관여하는 효소는 다르겠지만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야 돼요. 3번 갑니다. 호르몬 X에 대한 자료다. 자, X는 이자의 베타 세포 끝났습니다. 누구예요? 인슐린이죠. 그죠?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는. 됐죠? 자, 갑니다. X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혈당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당, 포도당 수치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 전환, 다 쓸 수 있습니다. 합성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는 거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 호르몬이니까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순환계, 즉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죠? 표적세포라는 거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세포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개념 문제입니다. 자,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돼야 되죠. 왜? 앞으로 혈당을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항상성 조절입니다. 3번. 자, 4번 갑니다. 질병에 대한 얘기. 이것도 너무 쉬워요. 자, 독감 바이러스. 그렇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결핵은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세균은 독립적으로 물질대사 가능하죠. 참고로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거는 유전자 이상. 그죠? 이거는 감염성 질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이건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그래서 답이 맞네요. 정신 차려야지. 비감염성 질병이니까 맞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던 문제는 자극의 전달 해가지고 막전이 변화 나오고 어떤 지점에 자극을 주고 뭐 특정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고 뭐 그런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너무 라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개념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하는 그리고 하강하는 요 활동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막전이 상승 구간이 탈분극, 하강 구간이 재분극인 건 알고 계시죠? 자, 2를 볼게요. 물질 A라는 놈을 처리하니까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역의 이동을 억제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활동전이가 아예 안 생겼네요. 여러분 활동전이가 생기려면 반드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일어나가지고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쏟아지면서 막전이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즉 얘는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억제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처리한 경우를 보시면 니은의 이동을 억제했는데 요 3을 잘 보시면요.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는 즉 재분극이 잘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분극에 관련 있는 칼륨 이온의 이동을 억제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고요. T1일 때 요 지점입니다. T1일 때 1에서 1은 정상적으로 활동전이가 생긴 구간입니다. 자, 니은이 지금 칼륨인데요. 여러분 칼륨은 무조건 어때요? 안이 크고 밖이 작습니다. 그렇죠? 나트륨은 반대로 무조건 밖이 많고 안이 적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1보다 크다가 답이죠. 자, 그 다음 디귿.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건 이제 재분극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3 같은 경우에는 이 재분극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왜? 칼륨의 이동이 억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3이 1보다 짧다가 아니라 오히려 길죠, 시간이.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세포주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세포주기는 문제가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G2기 다음에 M기고요. 화살표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G1기, S기. 이렇게 세포가 분열을 끝마친 세포가 그 다음 분열을 또 끝마칠 때까지의 그 사이클을 세포주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핵형 분석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핵형 분석은 반드시 M기, 즉 분열기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분열기에서도 전기보다는 중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자, S기의 S는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DNA를 새로운 가닥을 합성하는 그게 곧 복제거든요. 그래서 S기 DNA 복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시기에 G1기. G1기는 간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G1부터 G2까지 이 전체는 다 간기입니다. 간기. 그죠? 분열기가 아니죠. M기가 아니죠. 그죠? 간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풀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운 증후군. 요거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그쵸?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 이 염색체 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답이 기억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나타냈다.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A, B, 즉, 정상인을 안 줬습니다. 정상인을 안 줬고, 정상보다 높은 거랑 낮은 거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여러분, 당연히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 티록신 농도가 증가할수록 물질 대사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물질 대사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얘가 높을 때고 얘가 정상인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일종의 뭐 갑상샘 기능 항진증, 저하증을 묘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이거는 개념이고요. 자, 기억은 정상보다 높습니다. 찾았고요. B에게 정상보다 티록신 농도가 낮은 사람에게 티록신을 투여했어요. 인위적으로. 투여하면 당연히 물질 대사량은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너무 쉬웠고, 자, 8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 나오면,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더 간단하죠. 이형접합보다. 가나다라가 뭐냐 하면 G1기, G2기,
감수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원기는 핵상이 2n이에요. G2기도 2n이고요. 1분열 중기는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감수 1분열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의 전기, 중기까지 해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즉 이게 아직 붙어 있어요. 1분열이 끝나야 핵상이 n으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상이 아직은 2n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수 2분열 중기, 요때가 핵상이 n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1분열이 완전히 끝나고 2분열 중기, 그럼 핵상이 n인 얘가 감수 2분열 중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때가 DNA 상대량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감수 분열 그래프.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여기가 시간이고, 자, 여기가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 그죠? 자, 그러면 감수 2분열 중기가 언제냐 하면 요때입니다. 요때. 1분열은 끝났고 2분열은 아직 안 끝난 거. 요때 상대량이 2라고 나왔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요게 4잖아요. 요 4. 요 친구가 여러분 요 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수 1분열 중기 혹은 G2기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감수 1분열 중기와 G2기는 여러분 뭔 차이냐면 핵막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원기 G2기는 여기는 핵막이 있습니다. 소실이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핵상이 2n이고 DNA 상대량이 4이고 소실이 안 돼. 근데 감수 1분열 중기는 소실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4로 쓰시고 소실 안 된 얘가 G2기고 똑같이 3대 소실됨 얘가 1분열 중기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남아있는 얘는 G1기겠죠. 요 시점입니다. G1기. 됐습니까? 좀 써볼까요? G1기, 그리고 얘가 이제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여기가 G2기랑 1분열 중기가 요쯤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는 2분열 중기니까 1분열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가임 색채는 언제 관찰돼야 돼요? 1분열 전기랑 1분열 중기에 관찰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G2기고 기억은 소실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가겠습니다. 저희 코맹맹 소리는 몇 달째 안 없어지네요. 혹시 3월 모의고사부터 해설 강의를 본 친구들은 이 쌤은 3달째 익하고 있노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병원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두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 5단원 문제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얘들아. 산불. 자, 산불 나왔습니다. 산불 나왔으면 몇 차천이 밑에 있나요? 오케이, 2차천이. 아이고, 2차천이 맞죠? 일단 산불 보고 바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연구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다 알려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개념이죠? 양수림 먼저, 음수림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침엽수가 지금 양수에 속하고 화렵수가 음수에 속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기역에서 방영구인데 이 기역에서가 A, B 중 하나랍니다. 근데 여기 비율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상대밀도, 상대빈도, 상대피도 다 더한 값을 우리가 중요치라고 하거든요. 이 중요치가 가장 높은 게 우점종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1, 2 침엽수 쪽이 화렵수 쪽보다 훨씬 크다는 게 눈에 보이죠? 이거는 더하기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에 속하는 애들이 훨씬 우점종. 그 말은 기역이 A라는 소리입니다. 판단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역은 B 다 틀렸고 A고. 극상은 언제예요? 호남림이 아니라 음수림. B 상태.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룹니다. 극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천이라는 이 아주 거대한 이런 변화는 이제 끝나고 안정된 상태에서 극상 이후로는 되게 좀 작은 변화들, 뭐 극상 이후로는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되게 작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0번 갑니다. 우리 신경계도 말초 신경계 문제가 안 나오고 이렇게 중추 신경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뭐 간뇌 그리고 중간뇌, 연수, 소뇌 이런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간뇌 시상과 시상하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뇌줄기는 뭐냐 하면 기니디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안 됩니다. 죄송해요. 니은이랑 디귿이죠. 그리고 요 니은 디귿 사이에 있는 요 뭡니까 이거? 중간뇌, 뇌교, 연수.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전부 뇌줄기입니다. 요 부분들이 뇌줄기고 간뇌는 뇌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손해는 당연히 안 되고요. 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연수는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맞죠? 호흡 운동뿐만 아니라 소화 운동,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갑니다. 혈중 항인효 호르몬, 즉 삼투압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항인효 호르몬 ADH 나오면 혈장 삼투압 문제다. 그지? 자, 기억은 오줌 삼투압 혹은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가를 보시면 ADH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억도 많아지네. 둘이 비례 관계네. 그럼 뭐예요? 오줌 삼투압입니다. 여러분 삼투압을 항상 뭐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농도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걸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명과학에서 원래 삼투압은 압력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계산하거나 압력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농도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용질은 과감히 배제하고 물만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흡수를 조절하는 항인효 호르몬만 나온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항인효 호르몬의 뜻이 또 뭐냐 하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뇨작용, 즉 오줌이 안티 적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량이 적어진다. 그 뜻에서 이름을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붙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은 오줌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항인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를 촉진시키니까 오줌의 양이 줄고 오줌의 농도인 오줌 삼투압은 높아진다. 그래서 기억이 오줌 삼투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AB 중 한 사람한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분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혈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여러분 오줌량은 오줌 삼투압과 반대 개념입니다. 즉 C1, C2 중에 오줌 삼투압이 C2가 높죠. 그럼 오줌의 농도가 C2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은 C1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줌 생성량은 C1이 더 많습니다. C2보다. 근데 지금 C2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1일 때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A의 혈중 ADH 농도, B의 혈중 ADH 농도를 물었습니다. 즉 ADH 농도를 물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O3이잖아요. 오줌 삼투압, 오줌의 농도인데 수분 공급을 중단시키면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지니까 항인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오줌의 농도는 더 진해집니다. 이해되세요? 즉 수분 공급을 중단시킨 게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중단한 이 A가 오줌의 농도가 결과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ADH가 더 많이 나왔다. 즉 A의 ADH 농도가 B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아야 되죠. 되나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개념. 콩팥은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죠.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돼서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콩팥 가서 작용을 합니다. 답이 2번이죠. 자, 12번으로 가서 생존 곡선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능 특강 풀이하면서 생존 곡선 잘 안 나온다고 풀이 안 하고 빼버렸는데 버젓이 육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학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교훈을 또 얻었죠. 물론 뭐 문제에서 웬만한 개념 다 알려줬습니다. 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B는 1, 3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자, 기억 보시면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초기 사망률이 높다.
사망률이 높다는 건 생존율은 낮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3형이잖아요. 3형은 지금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얘가 1형이겠죠. 1형은 초기 사망률이 낮다. 즉 초기의 생존율이 높다. 그게 1형이잖아. 초기의 생존율이 높죠. 자, 바로 갑니다. B는 1형이 남았고요. 디귿에서 2형이죠. 2형. 디귿에서 A시기, B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를 물었는데 이거는 너 그래프 똑바로 볼 수 있냐? 그걸 묻는 건데 여러분 A 시점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B는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기울기는 똑같지만요. Y축의 값이 다르죠. 맞죠? 얘는 뭐 끼케봐야 5에서 0? 얘는 뭐 몇백에서 몇백 이게 수가 훨씬 크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개체 수는 그쵸? A 구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큽니다. 1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죠.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기울기 같다고 해서 1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대형 포유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처럼 대형 포유류는 1형에 속합니다. 1형.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체가 수명을 다 하고 거의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1형이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혹시 생존 곡선 개념을 모르는 친구도 자료를 해석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밑으로 가야 되네. 자, 13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기존에 한번 뭐 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방어작용 문제에 막 쥐들 여러 개 나와서 누구한테 뭘 주사하고 거기서 뭘 뽑아서 누구한테 주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오히려 항원항체 반응을 묻는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에는 P에 대한 항체가 있고 2에는 Q에 대한 항체가 있고 3에는 E에 대한 항체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색소에서 나타나는 즉 여러분은 3이 대조군입니다. 대조군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A는 둘 다 감염 안 됐는데 여기 색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조군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료에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시료가 맞느냐라는 신뢰성을 주기 위한 대조군입니다. 자, 그리고 B는 Q에만 감염되었어요. 그럼 Q에만 감염됐으니까 여러분 Q에 감염되면 그 Q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2에는 띠가 나와야겠죠. 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은 띠가 안 나오고 2는 띠가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얘밖에 없어요. 그게 막 3인 대조군에 띠가 없는 거를 또 냈으면 헷갈릴지 몰라도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조군이 3인 고려를 안 해도 1하고 2만 봐도 요거만 보고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14번으로 갑니다. 유전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네요. 처음은 아니네. 아까 8번에 있었네. 그지?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에는 6. 유전 형질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 B에서 결정되고, 자, 개체 1, 2. 모든 염색체를 다 나타냈고요. 자, 두 개는 1의 세포고,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 사이 좋네요. 1은 암컷이라고 했습니다. 성염색체는 항상 사람처럼 나오죠. 1은 암컷이니까 2는 수컷. 자, 문제 바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핵상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지금 일단 나는 핵상이 2n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다라는 전부 핵상이 n입니다. 그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까만색, 얘가 Y염색체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전부 X염색체. 얘도 마찬가지 전부 X염색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염색체에 있는 요 놈이 수컷 거죠. 수컷. 그러니까 2 겁니다. 2 거. 됐죠? 근데 수컷이 B를 하나도 안 가지네? 이거 여러분들 무슨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 많이 연습했죠? 이거는 이 B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고 이 수컷은 핵상이 N이며 Y를 가지면 되죠. 그럼 이 수컷이 핵상이 N이면서 Y 염색체를 가지면 X 염색체를 안 가지니까 그 X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를 모두 안 가질 수 있는 이런 경우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단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핵상이 2n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 이건 무조건 이형접합이죠. 얘는 일단 핵상이 2n이고 보시면 X염색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암컷이고요. 근데
X 염색체 있는 B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이 친구는 지금 유전자형이 라지비 요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 스몰 b가 나타난 이 다는 수컷의 거고 수컷은 유전자형이 스몰 b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에서 수컷 2개, 암컷 2개 사이좋게 얘기했으니까 가는 암컷의 세포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지금 핵상이 n이니까 원래 BB 동형접합이니까 B 하나 있어야겠죠? 동형접합이니까 핵상이 n이라도 둘 중에 하나는 가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핵상이 n이니까 A 같은 경우는 여기 있으면 여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핵상이 2n이니까 위에 있는 놈이 그대로 있겠죠. 둘 다 있습니다. 즉 이 친구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의 이형접합의 라지비였다. 그 다음에 수컷 같은 경우도 핵상이 n인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친구도 라지 A 스몰의 얘는 이형접합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됐죠? 염색체 문제가 유전 단원 문제 중에 그나마 좀 할만하잖아, 그치? 자, 가는 2의 세포다. 땡 1의 세포고요. 1의 유전자형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죠? 똑같죠? X만 뺀 거죠. 유전자형은 뭐 X 빼고 적으면 되잖아요. 요거는 X 염색체 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다에서 B, 스몰 b는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 그 중에서도 X 염색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수축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수축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자, 뭐 앞에 이건 안 읽습니다. 긴 이디 우리 다 친숙하죠. 기억은 i대 절반, 니은은 겹치는 구간의 절반, 디귿은 h대. 다 친숙합니다. 기억과 니은이 변화하는 양보다 디귿이 변화하는 양이 2배 크다. 그리고 디귿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t1, t2 해가지고 x의 길이 t1 x의 길이 3.2 알려줬고 기역과 니은을 더한 길이가 1.0 즉 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가 1.0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수축 기한이 정확히 언젠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T1일 때 지금 A가 뭐죠? 문제에서 AB는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디귿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게 X 전체에서 그죠? 기역 더하기 니은을 2배 한 걸 빼면 이게 디귿의 길이죠. 요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에 1.0 그리고 여기 또 1.02 전체 x에서 요거 2개 빼면 디귿만 남잖아요. 그쵸? 자, 그럼 3.2에서 2.0을 빼면 얼마죠? 1.2. 즉 디귿은 지금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디귿의 길이가 1.2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2를 넣으시면 3이니까 여기는 0.8이 나올 수 있죠. 4배 하면 되죠. 0.4배인데 그냥 편의상. 자, A의 길이가 0.8이고 T2일 때는 모르니까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T2분의 T1의 B의 길이가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T2일 때 지금 B가 더 길다는 소리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T2일 때 디귿분의 A 길이가 1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A의 길이하고 디귿의 길이가 같다 라는 뜻인데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지금 디귿이 T1에서 T2로 갈 때 디귿이 변화되는 양과 A가 지금 기역, 니은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되는 양은 2배 차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귿과 지금 A가 이게 두 개가 값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디귿은 줄어야 되고 A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디귿이 만약에 1.2에서 1.0으로 줄면 0.2가 줄죠? 그럼 위에는 0.1만 변화돼요. 즉 값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디귿이 줄어드는 화살표를 2개로 한다면 기역은 화살표 1개로 줄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디귿과 A가 0.8, 1.2가 0.4 차이잖아요. 그러면 1.2가 0.4로 0.8이 줄면 0.8은 0.4로 0.4만큼 주는 거예요. 즉 지금 얘가 줄어드는 값이 위에 게 줄어드는 값의 절반이 되죠. 2배가 되죠. 죄송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는 지금 0.8이 변했고 얘는 0.4가 변했으니까. 디귿은 H 되잖아요. 요렇게 해서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디귿이 일단 줄었어요. 그러니까 T1이 이완이고 T2가 수축인 건 알겠고 여기가 0.4라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지금 A가 수축하면서 줄어드니까 이 A가 기역이다. I에 대해 절반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해되시나요? 0.8에서 0.4가 줄었다는 것도 알겠고 그럼 얘는 이제 겹치는 부분의 절반. 근데 기역 플러스 니은이 1.0이잖아요. 얘는 0.2, 0.6.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절반은 0.4가 늘어나는. 즉 전체는 0.8이 줄었으니까 이 전체 값도 0.8이 줄어서 2.4가 돼야 되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1.2와 0.8이라는 값을 보고 그 뒤에는 이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일단 디귿은 줄어야 될 거고 디귿이 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왜냐면 디귿의 변화량은 AB가 기니 중에 뭔지 몰라도 그 변화량의 2배라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B는 요거는 이제 그냥 확인용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죠. 네, 저는 일단 뭐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기억은 기억이 아니죠. B는 기억이다. 틀렸고. 자, A 대 길이. 여러분 A 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A 대 길이는 2니 더하기 디귿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되니까 2니 더하기 디귿입니다. 자, 그러면 A 대는 T1, T2 똑같으니까 뭐 T1으로 해볼까요? 0.2 2배 하면 0.4 그리고 1.2 하면 0.6이 맞죠? 그리고 X 전체 길이는 T1일 때가 0.8 더 길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이어서 마저 가겠습니다. 이건 좀 작게 해야겠네요. 자, 오케이. 자, 가는 대립유전자 A, 나는 B. 자, 한번 써볼까요? 가는 A, 나는 B인데, 각각, 둘 다 우성 형질이네요. 얘가 다 유전병 유전자네요. 그죠? 얘가 정상 유전자고,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연관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상이냐, 성이냐, 그것만 뭐 고려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볼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거든요.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노화가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남자부터 먼저 봐야 되죠. 우리 X 염색체 반성 유전인 거 판단하려면 남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1, 2, 5, 8을 알려줬습니다. 자, 근데 우성 유전에서 남자 정상을 먼저 보면 되죠. 즉 1입니다. 1. 얘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즉 1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몰 a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럼 1이 만약에 스몰 a를 가지고 있고 라지 a도 가진다면 얘는 가가 걸려야 되죠. 근데 가가 안 걸렸어. 근데 1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야? 끝났죠. 얘가 요런 식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성염색체, X염색체 존재하는 유전자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죠. 그죠? 그러면 뭐 3도 이렇게 되고요. 7도 이렇게 되고 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다음 5 같은 경우는 라지 A. 남자부터 먼저 하면 되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8. 258을 하면 돼. 5는 했죠? 5는 라지 A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없고요. 이거 좀 헷갈리네 이렇게 쓰니까. 니은 0입니다. 자, 그다음에 2를 볼까요? 2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나가 둘 다 걸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5의 X는 2한테 받았어요. 2는 X 라지 A가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6이 보시면
가가 안 걸렸거든요. 6은 요렇단 소리예요. 그럼 얘는 엄마한테도 요걸 받아야 되니까 2가 이영접합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2는 요걸 하나 가지고요. 기억이 또 하나겠죠? 자동으로 디귿이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를 여기를 제가 밑에 또 써볼게요. 이렇게 라지비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스몰 b겠죠? 얘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상염색체니까 쉽게 하면 되죠.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라지비, 스몰 b. 얘는 라지비, 스몰 b. 간단합니다. 그죠? 얘도 스몰 b. 안 걸린 친구는 다 스몰 b예요. 자, 그러면 얘는 라지비, 스몰 b. 이렇게 되겠죠? 다 됐나요? 오케이. 자,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됐고 0 다 맞고요. 다 확인했고 8에 이제 그 가만 볼까요? 얘는 여잔데 아빠한테 이걸 받았기 때문에 라지 A 스몰의 이영접합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엄마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분석이니까 해볼게요. 7한테 주니까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8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물음표지만 한 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얘는 0이었고요. 자, 이렇게 가계도가 금방 분석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계도 문제 좀 쉽습니다. 그쵸? 따라왔나요? 보기 볼게요. 자, 가의 유전자는 XM 색채에 있다. 그렇죠? 디귿은 2다. 맞고요. 자, 6과 7 사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가와 나 중 나만 발현된다. 여러분 나만 발현된다는 거는 가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 두 개를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나만 된다고 이것만 고려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가가 다 이거 뭐야 열성 유전자밖에 없어. 그래서 걸릴 리가 없어. 가가 안 걸릴 확률이 1이야 1. 그 다음에 나가 걸릴 확률 이 둘 중에 나가 걸릴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2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자, 17번이 그나마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좀 끊었다 갈게요. 1번 이어서 갑니다. 자, 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그나마 좀 까다로웠는데, 자,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자, 가는 A, 나는 B, 다는 D, 그리고 가와 나는 7번 염색체, 다는 13번. 즉, 이제 여러분, 요게 7번, 13번이라는 거죠. 자, 좀 확대할게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제세포 7번, 1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1, 2, 3, 여기서, 요런 값을 줬습니다. 됐고, 자, 가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다. 자녀 1, 2, 3의 가 유전자형, 그지? 모두 같답니다. 가가 지금 A에 의한 A 유전자형, 이게 모두 같다는 뜻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떤 기억이 1에 일어나서 형성된 난자 P, 그리고 니은이 1에 일어나서 형성된 정자 Q, 그게 자녀 3입니다. 얘가 이제 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은 7번 염색체 결실과 13번 비분리. 7번은 지금 결실이고 13번은 비분리인데 그게 엄마한테 일어났냐 아빠한테 일어났냐 그걸 정하라는 거죠. 자, 자녀 3은 염색체수가 47이고 나머지는 모두 핵형이 정상, 염색체수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뭐 어떻게 푸셨나요?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엄마에 있는 요 두 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버지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다 하나씩 만나요. 뭐 지금 염색체 비분리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뭐 색깔 좀 바꿀까? 이게 굉장히 유니크했습니다. 스몰 a, 스몰 d,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더했는데 1밖에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7번은 결실이거든요. 결실이 엄마 아빠 중에 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13번은 제대로 온다는 소리고 그러면 최소한 13번에 엄마한테서 스몰 d는 한 개 온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되죠? 최소한 저 하나는 오잖아요. 뭐 비분리가 되더라도 하나 이상이 오잖아. 그러니까 비분리가 안 되고 하나는 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얘가 1을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0 플러스 0 플러스 1이라는 결론이 도달이 됩니다. 즉, 이 자녀 3이 만들어질 때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없어야 돼요. 되나요? 스몰 a와 스몰 b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3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욕을 받은 거죠. 이익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욕을 받아야 돼, 욕을. 라지 A, 라지 B를 받아서 0을 채워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뭐, 결실이 일어날 이유가 있나요? 뭐, 라지 A, 스몰 B 받아서 스몰 B를 결실시킨다? 뭐, 그것도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뭐, 스몰 A, 라지 B가 온 걸 받고 스몰 A를 결실시켜도 되고요. 뭐, 상관이 없지만,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경우를 좀 고려해 봐야겠네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자녀 1을 먼저 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1, 2, 3 유전자이 모두 같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지금 자녀 1 같은 경우 이게 5가 나왔어요. 자녀 1은 정상적인 경우거든요. 그럼 자녀 1은 뭐가 만났을까요? 라지 A가 스몰 b, 라지 D 더한 게 5다. 그럼 라지 D가 하나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요거 그리고 스몰 d는 뭐 하나 받았고요. 여기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얘가 이제 뭐 1, 1, 2 됐었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하나 와줘야겠죠. 스몰 b가 와줘야 되니까 얘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마한테는 스몰 b를 또 받아야겠나요? 이렇게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위에 라지 A 하나, 둘, 2 더하기 스몰 b 하나, 둘, 2 더하기 라지 D 하나, 1, 5 맞고요. 그 다음 밑에 스몰 a는 없습니다. 0 더하기 스몰 b가 2개고 스몰 d가 1개. 맞네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랑 얘가 왔으니까 자녀 1의 유전자형이 라지 A라는 소리입니다. 즉 유전자형이 지금 전부 다 이형접합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녀 3으로 가서 자녀 3에서 라지 A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똑같다는 거는 지금 깔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건 됐고요. 자,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지금 스몰 d는 하나 받았을 겁니다. 어머니한테는 하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어야 되는데 라지 A가 일단은 나와야 되니까 스몰 A가 유전자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 둘 중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받았겠죠. 근데 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뒤에 볼게요. 아버지한테는 지금 뭘 받았겠습니까? 스몰 b가 또 없어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요걸 받아야 돼요. 되나요? 자, 그러면 스몰 a 였고 스몰 b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스몰 d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아빠한테 또 라지 d를 받아요. 요렇게 받았겠죠. 자, 근데 요렇게 받으면 뭐냐 하면 스몰 b 요게 하나 생겨요. 그럼 얘를 결실로 빼버리면 됩니다. 즉 엄마한테서 7번 염색체 결실이 일어나면 돼요. 그죠? 7번 염색체 결실이 기억에서 요게 일어나고, 그럼 13번 염색체 비분리가 니은이니까 아빠한테는 비분리 시키면 되겠죠. 그럼 위에를 보는 거예요. 자, 아빠는 이제 뭐가 비분리가 돼야 되냐? 지금 위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가 나오려면 지금 A가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스몰 b는 요거 하나 없어졌죠, 엄마? 하나 없어졌고 없습니다. 0. 그 다음에 라지 D가 2개가 나와줘야 4가 나와요. 아하, 그러면 요거 있죠, 요게 곱하기 2로 나와야 되는구나. 즉 함수 2분열 비분리. 상동 염색 중에 하나만 2개 나와야 되니까. 그쵸? 다 해결됐습니다. 그쵸? 자, 자녀 2에게서
자녀 2는 지금 안 해봤는데. 잠깐만, 밑에 거부터 볼게요. 기억은 7번 염색체 결실 맞고요. 염색체 비율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자녀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2는 대문자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생길 수 있다. 자, 자녀 2를 한번 볼까요? 3개네요. 자, 그럼 모든 대문자를 모두 생식세포로 가지려면 일단은 아빠한테 라지 D 무조건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되나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또 요걸 받고 그러면 A, B가 안 되네요, 얘들아.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어머니한테 둘 중에 뭘 받는다 하더라도 라지 A, 스몰 B가 크로스로 있죠. 그리고 위에는 전부 라지 A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엄마한테 무조건 요걸 받는다 쳐도 그죠? 이게 좀 크로스로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가지려면 자녀 2가 얘랑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3, 3이 나오나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지금 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안 돼. 뇌정지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라지 B, 라지 D가 모두 나오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아빠한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이건 둘 중에 아무거나 나오고 둘 중에 뭐를 받아도 크게 상관없죠? 어차피 나중에 얘랑 얘가 생식세포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 조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라지 A 얼마죠? 엄마한테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소한 한 개 있고 라지 D도 한 개 있고 그러면 스몰 B가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얘를 받는다고 치면 그럼 이렇게 되면 라지 A 2개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결실이 아니니까요. 스몰 B 하나 그 다음에 라지 D 하나 이렇게 돼버려서 3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3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요걸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자 라지 A 하나 그 다음에 스몰 B 없고 그리고 라지 D 하나 이렇게 돼서 이 또 숫자가 안 나와요. 3이. 그쵸?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 2가 이거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요거 두 개를 이미 찍어 놓고 보니 엄마한테 뭐를 받더라도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따 복잡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요거는 좀 더 깔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자, 경쟁과 상리 공생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함께 서식하는 지역을 나누고 기억에서만 A를 제거했습니다. 근데 제거했는데 B 개체수가 올라갔죠. 이거는 상리 공생이 될 수 없습니다. 상리 공생 같이 있을 때 더 윈윈이니까 제거되면 오히려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쟁은 개체군 간, 종 A와 B 사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 개체군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저항. 여러분 환경저항이 클수록 개체수는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개체수가 더 적은 니은에서 환경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거했으니까요. 경쟁자를.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가겠습니다. 17번 나오니까 진이 좀 빠졌어요. 자,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세상의 대립유전자. 자,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에서 표시되는 좀 대문자 수. 이거 다인자 유전이니까 됐고. 자, 나는 E. 그죠? 얘는 A, B, D. 얘도 다인자 유전이네요. 표현형이 다르다. 얘도 이제 가의 유전자와 또 서로 다른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 독립이다. 즉 연관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P유전자형은 요렇다. PQ는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 가의 표현형. 그러니까 A, B, D 표현형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가 3개 나와야 된다 소리입니다. 여기서. 됐죠? 좀 잘못 봤어요. 잠깐만요. 얘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다.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 아니고 이거 중간 유전이네요. 중간 유전. 그러니까 둘 사이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해서 즉 EE 스몰 이게 셋 다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완전 우상은 요거 두 개 표현형이 같은데 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죠? 자,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15가지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가지는 지금 가와 나를 나누시면 뭐 곱하기 뭔데 얘는 3 곱하기 5 아니면 5 곱하기 3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한 쌍밖에 없는데 5가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3이라는 걸 아시고 그럼 PQ 사이에서 자녀의 표현형이 3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Q의 유전자형이 최소한 요렇게 된다는 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요렇게 사이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와요. 그래야 3을 만족해요. 되나요? 색깔 좀 바꿀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은 이제 요런데 표현형만 같으면 돼요. 즉 얘는 대문자가 3개 나와야 돼. A, B, D 중에.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 만약에 얘를 다 이형접합으로 때리면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3개 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 3개 그럼 3에서 0, 3에서 0 합치면 6에서 0이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표현이. 근데 지금 5가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겠습니다. 이형접합이 아니구나. 즉 동형접합을 때려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고정이에요. P는 줄 수 있는 게 3에서 0입니다. 대문자 수가 3개, 최대 3개, 최소 0개입니다. 그러면 이 3에서 0이랑 뭐를 해야 5가지가 나오겠느냐? 결국 2가지 가질 수밖에 안 된다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비어있는 얘 2가지 경우가 나와야 이걸 좀 다르게 써볼까요? 3에서 0을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3, 2, 1, 0 그게 요렇게 서로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5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도 잘 정리가 깨끗하게 안 되는 것 같네.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대문자가 3개인데 이형접합은 안 되니까 동형접합 때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얘를 동형 때리고 그죠? 그 다음 B 하나 주고 D는 스몰로 가면 그러면 대문자 3개 되잖아. 대신 얘는 라지 A는 무조건 대문자 하나 오니까 하나 깔고 라지 B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대문자 수가 2 아니면 0이라는 거야. P에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와 Q에서 줄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토탈 해봐 얘들아. 3, 2 만나면 5지. 그리고 3, 4, 2, 2, 4 겹치고 3, 2, 1 몇 가지야? 5가지밖에 안 되지. 이거 만족하잖아. 물론 A, B, D 중에 누굴 대문자 동령할 건지는 상관없습니다. 대문자 종류는 상관없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가 유전자형이 요 사람하고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 자, 그럼 자릅시다. 2부터 할까요? 라지 스몰이 중에 요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2죠. 2분의 1입니다. 중간 유전이니까 4분의 3이 아니지. 4분의 2야. 그 다음 잘라서 얘는 지금 대문자가 몇 개야? A, D. 대문자 2개네. 즉 표현형 2개 나오라는 소리잖아. 자, 그럼 써볼게. 얘랑 그지? 그 다음에 얘랑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 2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거랑 뒤에 2분의 1 곱해주라 이 소리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고정시키는 걸 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무조건 1개 나와요. 얘는 고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를 2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1은 깔려 있으니까 하나 빼서
요 A, B, D 얘는 고정. 그리고 B 하나, 둘, 셋, 넷 중에 대문자가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요거 됩니까? 라지는 무조건 대문자 한 개 오니까 나머지 이 넷 중에 하나만 대문자가 와야 2를 만족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전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분의 1, 16분의 자, 조합으로 풉니다, 저는. A, B, D, B 전체 대문자 몇 개? 4개 중에 한 개만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 중에 한 개 뽑고 라지 한 개 고정이니까 그래야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얼마예요? 4실이 4잖아. 4분의 1이잖아. 요 4분의 1하고 요 2분의 1 곱하면 답은 8분의 1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가 마지막에 나왔네, 그지?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가보시면 A 수컷골에 긴 장식물이 있는 걸 관찰하고 A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까지 다 알려줬네. 나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1과 짧은 수컷 집단 2에서 각각 한 마리씩 골라서 암컷 2마리 쭉쭉쭉 됐고 반복을 얻은 결과 1이 2보다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긴 게 높았죠. 그러니까 결론이 긴 거를 배우자로 선택한다. 이 실험 결과와 가설을 지지하네요. 자, 바로 갑니다. 기억 뭐야? 가설이잖아, 가설.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 이게 가설이죠. 가설의 정의. 조작 변이는 암컷이 1의 개체에 선택한 비율. 얘들아. 마지막으로, 암컷이 어떤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했는지 관찰했다. 실험해가지고 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암컷이 1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 이거는 종속변이지, 종속변이 해당하는 거지. 1을 선택한 비율이나 2를 선택한 비율이나. 즉, 암컷이 어떤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하는지 이 비율이 종속변이라고. 그럼 조작변이는 뭐야? 조작변이는 꼬리의 길이에요. 장식물의 길이,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기냐, 그 길이가 짧냐. 이거를 집단에게 다르게 줬잖아요. 즉,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조작변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라는 쭉쭉쭉 결론을 내렸다. 지금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결론 도출 단계. 당연하죠.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육모 잘 분석하셔가지고 고모 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